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고 하면서 맥쿼리 증권과 시티증권에서 어떤 목표 주가 제시를 했는지 대폭 상향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하나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 있으니 바로 SK하이닉스 따라서 잘 올라오고 있는 SK스퀘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아침에 내놓았고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보고서 내용이 좀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복붙했습니다. 일단 목표가 76만 원으로 상향시켰는데 기존 대비 36% 올려 잡은 그런 목표치이고요. 매수 유지였습니다.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SK스퀘어의 자산 가치의 96% 비중을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SK하이닉스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단일 종목, 하나의 종목이 여러 가지 편입할 때 10%를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는데 이미 SK하이닉스는 작년 10월에 시총 비중을 10% 넘겼으니까요.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대신증권에서는 계산을 하더라고요. 일단 스퀘어는 SK하이닉스의 대안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 또 함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 할인율 변화를 제시를 했습니다. 보면은 작년 6월에 SK스퀘어는 47%, 이거는 할인율 기준입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56으로 좀 대폭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에 45%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 할인율인 거죠. 그리고 어제 SK하이닉스 이제 100만 원 오르는, 100만 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시총 비중의 15%를 상회를 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관련해서도 함께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SK스퀘어가 할인율이 약 46%였습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의 골자는 SK스퀘어, 사실 주주가치 계획 그런 부분에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28년까지 자산 가치 할인율을 30% 이하로 목표로 한다라는 얘기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할인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결과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지금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의 상황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할인율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 SK스퀘어의 가치 상승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보시고요. 대신증권 목표 주가 36% 올리면서 76만 원으로 제시한 이유 여러분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 강합니다. 5% 상승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저평가 기회를 잡으라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판단의 기준 잘 보시고요. 목표가가 기존에 15만 원이었는데 17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으면서 비중 확대 유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평가 국면에 있는 상황인데요. 구글 공급망의 또 중요한 그런 업체이죠. 이수페타시스. 구글에 대한 점유율 우려와 더불어서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우려를 불식할 만한 요소가 나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올해 대규모로 설비를 증설할 것이다라는 계획. 이거를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기능 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드밴스드 MLB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고수익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효자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에 대한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의지이고요. 월 여기 써놨습니다. 6K에서 올해 말 8K 그리고 내년 말 10.5K 그리고 28년 상반기 12.5K 쉽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단위만 좀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숫자가 높아지는지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생산 능력 확대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장률 전망도 그러니까 생산 능력에 관해서 부분인데요. 20% 기존 13%에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공정을 확대해서 제품 믹스나 그리고 고수익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격 경쟁력을 보겠다라는 의지 이런 부분을 JP모건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수주 잔고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년은 1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조 3천억 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EPS 추정치를 올려 잡았는데요. 올해 10%, 내년 1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가 17만 5천 원으로 계산된 바, 여러분도 이수 페타시스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룸이 있을지 잘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JP모건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쉼태 오늘까지 이번 주 내내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볼 변수는 많은데 목표 주가는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DB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6만 5천 원으로 상향했는데 지켜볼 변수가 있으니 장기적으로보다는 단기적으로 매수의 관점이 옳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6만 5천 원으로 상향한 이유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은 126억 원이었는데 올해 이게 1,300억 원 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 바 DB증권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소캠입니다. AI 시대. 소캠 부분만 봤을 때 기판 업체의 선도, 입지를 쉼택이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올해 이후 대량 양산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약 100억 원이었지만 이제 연 매출 10배 이상 성장이 될 가능성을 언급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고요. 쉼택이 목표 주가 6만 5천 원으로 상향했는데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는 유지했지만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DB증권보다는 목표 주가가 조금 더 올려서 제시를 했습니다. 7만 3천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목표 주가는 유지여서 화살표는 칠하지 않았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익성 회복은 더디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가격 상승 모멘텀이 유효해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DB증권과 신한투자. 오늘 그리고 다수의 증권사, 국내 증권사에서 쉼택을 분석했는데 분석한 이유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기술 이런 원전주를 다시 볼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슬슬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집중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인데요. PJM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냐면 27년과 28년 용량의 요금이요. 24년과 25년 대비해서 무려 877%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 상한선에 도달하는 그런 수치인데요. 엄청나게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기저발전이라고 해서 뭐냐면 전력, 전기가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정말 절실하게 기저발전을 원하는 시대가 됐다. 이게 결정적으로 용량 요금에서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나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기저발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원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전의 가치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수의 페이지를 쓴 대신증권의 리포트가 눈에 좀 띄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국은 올해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면 대형 원전과 그리고 소형 SMR을 구체적으로 짓겠다.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6개 프로젝트 12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도 검토하고 SMR도 설치하겠다. 계획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게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붕괴가 됐거든요. 설계, 기능지, 배관, 용접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베테랑 전문가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50년까지 신규 원전 200기가와트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소 이걸 하기 위해서는 23만 명에서 최대 27만 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이 부분이 필요한데 현재 인력만 보더라도 1만 5,600명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인력이 1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고숙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테랑 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인력이 1,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 관리 인력망이 붕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손을 벌릴 수 없는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미국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요금을 올려서 회수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특별 요금제 검토, 그 이슈가 바로 이 이슈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손을 빌리는 한미 원전 협력체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0년 건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대신증권의 기본적인 그런 분석이었고요. 그렇게 따지면 EPC, 우리나라는 강자입니다. 설계, 조달, 시공을 EPC라고 하는데 주 계약자 후보로 한국전력과 한수원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팀 코리아가 앞으로 미국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을 건지 대신증권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P1000, 이거는 웨이스팅하우스의 원전 모델 되겠습니다. 그 원자로, 그러니까 원자로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터빈 시공, 보조기기, EPC, 설계, 조달, 시공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나리오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원자로 빌딩 시공, 플러스 터빈 빌딩과 보조기기 EPC.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이 원전을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번보다 2번을 할수록 2번보다 3번을 할수록 훨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주 금액이나 이익 창출력이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앞으로 그 부분도 이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대신증권이 원전주 중에서 탑픽은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 제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 탑픽을 모두 목표주가 상향했거든요. 한전기술이 21만 5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는 13만 원으로 올려잡았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한국전력도 앞서서 EPC 이런 부분의 강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주 계약자이니까 8만 원으로 목표주가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다만 탑픽은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임을 밝혀드립니다. 골드만삭스에서 K뷰티를 언급을 했습니다. 보면 APR이 탑픽인 건 아시겠죠? 매수 그리고 42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가 밸류 대비해서 성장 모멘텀이 매력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 긍정적인 그런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영국의 아마존 베스트셀러 랭킹 급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2월과 비교해 봤을 때보다 훨씬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1월 같은 경우에 미국 아마존 총 매출액이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부분 얘기를 했고요. 3월에 독일과 프랑스 스토어 이런 부분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 유럽 쪽에서도 조금 더 브랜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어서 APR은 매수 그리고 42만 원 얘기를 했고요. 중립이긴 합니다만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으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아쉬운 게 코스RX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 대 기업, B2B, 유통 전략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 4분기에 턴어라운드 실적은 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역이 이 APR 이런 부분이 좀 성과가 잘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랭킹 등 소비 회복을 좀 이것보다는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메디큐브 APR 언급했지만 지금 미국 아마존 1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달바나, 닥터 엘시아 이런 부분이 K뷰티의 입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부분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K뷰티 강자 지속적으로 시간이 되실 때 옥석거리기 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골드만삭스의 K뷰티 강자 노림수 이 부분까지 살펴드렸습니다.